안녕하세요. 방구석 디자이너 방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만들 옷은 바로 이렇게 생긴 원피스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놀고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인도에 갔다 오시면서 원단을 이렇게나 많이 사다 주시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샘플 옷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피스 하나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 원피스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앞판에는 이렇게 작은 브이넥이 있고요. 길게 통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뒷판도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징으로는 이 위쪽에 안단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줄이 들어갈 거예요. 줄이 쭉 통과해서 뒷판까지 줄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줄로 어깨 끈이 만들어지면서 어깨 높이까지 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꽉 당기면 이 앞판 뒷판이 목 바로 아래까지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느슨하게 해주면 조금 가슴 위에까지만 딱 오게 해서 줄 있는 형태의 원피스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옆에 주머니가 달릴 거고요. 그리고 허리 벨트도 하나 만들어줘서 묶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되게 간단한 원피스가 될 것 같고요. 바로 패턴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103cm가 되는 지점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원피스의 총 기장이 되겠습니다. 103cm. 그리고 위에서 16.5cm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저는 73.5cm 지점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원피스가 지금 재단이 된 거 보니까 동글게 플레어 스커트 만들듯이 원래 재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길이가 90c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폭 원단이 아닌 이상 90cm까지 아마 기본 원단으로는 웬만해선 되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원단도 90cm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맞춰서 73.5cm 되는 지점으로 그려 주었고요. 혹시 뭐 원단이 크거나 아니면 이어 붙여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90cm까지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까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에서 위에서 103cm 오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103cm. 그리고 여기 밑단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를 이용하셔서 최대한 깔끔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그림이라 지금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원래 패턴 만들 때는 자대고 정확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봐서 가운데 V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 중심점에서 2.5cm 들어간 지점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10cm 지점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연결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2.5cm 들어온 지점에서 어깨까지 중간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1cm만 아래로 내려간 지점을 표시해주고 살짝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서 20cm 내려오는 지점을 어깨에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cm. 이 지점을 패턴 그릴 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점은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위치는 12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잡아주세요.
제가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었더니 주머니가 너무 밑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cm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위치에 주머니가 달리겠다고 패턴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주머니를 달 때 그 위치 보고 박음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주머니의 총 옆선에 붙는 부분은 18.5cm이고요. 진짜 주머니 입구는 여기서 1cm 내려온 여기 14.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옆선이랑 같이 박힐 건데 일단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에서 아래까지 103cm 되는 직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위에서는 14cm 되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아래에서는 앞판과 똑같이 73.5 되는 지점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103cm 되는 지점 찾아서 표시를 해주고 밑단을 잘 굴려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점에서 마찬가지로 20cm 내려오는 지점 똑같이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에서 15cm 내려오는 주머니까지의 길이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뭐 13cm를 했으면 뒷판도 13cm가 되는 지점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앞뒤가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 중심 쪽에서 살짝 파줄 거예요. 밑으로 2.5cm 되는 지점 찾아주시고 곡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은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을 만들 때는 안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단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으로 3cm 되는 지점에 안단을 이렇게 네크라인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안단 같은 경우에 앞판에는 2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쪽이 중심 쪽이라는 걸 꼭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넥 부분에도 안단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2cm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cm로 만들어주고 이쪽이 골선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안단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뒷판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3cm로 위에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판은 그냥 골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판에도 골선 표시해 주고요. 식사 표시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골선 표시해주고 식사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머니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2장이 필요하고 왼쪽에 2장이 필요해서 총 4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어깨 부분 연결해주는 얇은 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cm 두께로 긴 원단을 잘라 주었습니다. 이 최종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엄청 길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입어보고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길이를 정리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길게 적어도 2m 정도는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벨트는 8cm 두께로 마찬가지로 적당한 길이로 묶었을 때 리본이 될 정도의 길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유 있게 그냥 길게 일단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벨트랑 어깨끈 같은 경우에는 다 시접 포함된 두께이니까 여기는 이제 시접은 상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옷에서의 시접을 알려드릴게요.
다 기본적으로 1cm 주시면 되는데요. 안단도 다 1cm씩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선에 붙는 쪽은 1cm 주시면 되고, 이 곡선 부분에는 통솔을 할 거라서 여기는 1.5cm 시접 주고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단 같은 경우에는 뭐 2cm나 2.5cm 정도 말아받기 할 거니까 여유 있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 설명 간단히 끝났고요. 바로 재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단을 완료했고요. 앞판, 뒷판, 앞판에 안단 2개, 주머니감 4장입니다. 허리 벨트, 어깨끈 벨트, 뒷판에 안단, 이렇게 재단을 완료했고요. 당연히 이 큰 판의 이쪽이 골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골선으로 재단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바로 재봉 시작할게요. 먼저 V넥 부분에 안단이랑 겉감 먼저 박아줄게요. 겉에서 놓고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접 1cm 준 거 박음질 해줄게요. 자, 이렇게 V 모양으로 박음질이 끝났으면 얘를 뒤집어줘서 안단을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여기 V넥 제일 깊은 부분은 가위밥을 주셔야 뒤집어집니다. 박음질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가깝게 가위밥을 한번 내주도록 할게요. 안단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안단이 완성이 되었고, 원래는 여기를 오버록 처리해서 안단도 그냥 눌러 박아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샘플을 보니까 얘를 그냥 안쪽으로 접어받기 해서 마무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안단을 예쁘게 잘 접은 다음에 위에서 눌러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안단 예쁘게 접어줬고요. 위에서 눌러서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겉에는 이렇게 박음선이 보이고요. 안쪽 안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판, 뒷판, 옆선을 다 오버록으로 먼저 시접 처리 먼저 해줄게요. 앞판, 뒷판, 오른쪽, 왼쪽을 따로따로 다 시접 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선을 쭉 다 오버록으로 시접 처리를 해주었고요. 위쪽에 어깨 끝점에서 20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가위밥으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팔이 들어갈 부분이라서 패턴상에서도 먼저 표시를 다 해 주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접 1cm 주었기 때문에 0.5cm씩 말아받기 해서 눌러서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해줄게요. 여긴 사실 오버록을 안 쳐도 되기는 해요. 말아받기 할 거라서 이 밑에 부분만 쳐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쭉 다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받기를 할 거고, 이 말아받기 하는 부분은 앞판의 오른쪽 왼쪽, 뒷판에도 똑같이 어깨에서 20cm 내려오는 지점 오른쪽 왼쪽 해서 총 4번을 박음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들어가는 부분 박음질 다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옆선이 마무리되면 네크라인 부분의 안단으로 마저 정리를 다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라인 안단 붙여줄 건데 겉에서 겉과 겉이 만나도록 이렇게 놓아 보시고요. 먼저 그런 다음에 여기 시접 부분을 접어주세요. 양쪽 다 딱 맞게 접어주신 다음에 얘를 먼저 박음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원피스의 경우에 이렇게 뒤에 안단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로 줄이 들어가면서 원피스를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막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단에 시접을 먼저 박아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앞판에는 네크라인이 요게 2개가 있고요. 안단이. 그리고 뒷판에는 넓게 한 장의 안단이 있을 거예요. 앞뒤를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단에 시접을 먼저 박음질을 양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접 부분은 박음질 하기 전에 본판이랑 딱 맞춰보고 시접 딱 맞게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이제 다시 겉에서 놓아주고 윗부분을 먼저 박음질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판의 안단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몸의 중심축인지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잘 박음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겨줄 건데요. 여기 고기 살짝 있는 부분은 가위밥 준 다음에 넘겨주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안단이 딱 맞게 재단이 되었고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지금 안단이랑 겉감이 있잖아요. 여기 윗부분을 상침으로 얇게 눌러 박아줘서 안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고정을 좀 한번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상침을 한번 해주고 뒤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밑단 부분은 1cm 시접 줬으니까 접어서 이렇게 쭉 박음질해서 안단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줄이 들어갈 공간이 트여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안단을 마저 완성을 해 주었고요. 옆에 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머지 어깨랑 뒷판도 똑같이 안단 달아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단 앞뒤 다 박아줬고요. 다음에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머니는 지금 통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시접 처리를. 그래서 겉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안쪽과 안쪽이 만나도록 해서 겉에서 먼저 박음질을 시작해 줄 거고요. 이 옆선은 본판이랑 붙일 거기 때문에 시접 1cm를 띄워놓고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쪽도 마찬가지고 시접 1cm 띄워놓고 여긴 박음질 안 되게 띄워놓고 마무리를 여기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먼저 눌러 박아주는데 시접 1.5cm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0.5로 쭉 따라서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준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 박아 줄 건데 지금 안쪽에 0.5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 시접보다 더 크게 눌러 박아줘야 안쪽에서 시접이 만져지지 않겠죠. 그래서 1cm 조금 안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접이 박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박음질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 박아줬고 주머니를 넣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쪽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제 만든 주머니를 본판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저는 앞판에 먼저 연결해 주려고 앞판이고요. 앞판에 주머니를 박아줄 거고 주머니 달릴 위치는 이런 식으로 가위집으로 표시를 해서 맞춰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주머니는 입구가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한쪽 안쪽으로는 시접이 접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깥쪽 거랑 앞판 본판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반대쪽은 뒷판이랑 연결이 돼서 여기 입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접어서 고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같이 박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쪽 입구가 같이 박히지 않도록 얘는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 겉에서만 1cm로 박음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입구 부분이랑 끝 부분은 왔다 갔다 몇 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되었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이 부분은 박음질이 되었고요. 여기 주머니 입구고 여기는 뒤쪽이랑 박음질이 되면 되겠죠. 뒷판 가져와서 마저 박음질 해줄게요. 자, 이제 뒷판이랑 주머니 연결해 줄 거고요. 이게 뒷판입니다. 여기서 1cm로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안쪽에는 앞판이랑 주머니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박히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서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 여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앞판이랑 주머니 달린 부분이 이렇게 유격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 잘 느끼면서 1cm 간격으로 일단 뒷판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판이랑 연결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은 결국에는 이 뒷판이랑 앞판이 옆선 박음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옆선 시작점을 아예 딱 맞춰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쭉쭉쭉쭉 가서 주머니 달릴 위치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옆선 박을 때 앞판 뒷판이 뒤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주머니 달 때는 앞판 뒷판 표시를 같이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 연결을 끝내 주었습니다. 아직 옆선은 박음질이 안 됐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앞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주머니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이쪽이 서로 같이 박히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박혔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옆선 박을 때 다시 박음질이 될 거니까 괜찮으시고 지금 옆선을 먼저 박기 전에 이 주머니 입구 부분에 주머니 달린 부분을 상침을 해서 입구 찾기 좀 쉽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게요. 여기 최대한 이 꺾어서 되는 부분부터 쭉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이 같이 박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주의하셔서 상침을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도 끝부분도 끝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다 박음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입구 쪽을 완전히 이렇게 딱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옆선을 박아 줄게요. 다시 원단을 뒤집어서 겉과 겉이 만나도록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팔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이렇게 시접 처리가 돼 있고 그 아래에서부터 1cm 시접으로 옆선 쭉 박아 줄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주의할 점은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뒷판, 앞판, 옆선이 이렇게 같이 주머니랑 박히게 되겠죠. 이때 주머니 입구 부분은 띄워놓고 박음질 마무리하고 또 밑에서 박음질 다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미 주머니 입구 부분은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었어요. 요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스팀핀으로 딱 입구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박음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머니 입구 부분 떼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표시를 해 두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쭉 밑에 밑단까지 옆선 박음질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왔다 갔다 몇 번 해서 이 앞에서 마무리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얘를 주머니 입구 건너뛰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선 박음질이 완성이 되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주머니까지 달아서 옆선 완전히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고 옆선까지 다 박아 주어서 한 통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마 밑단 말아받기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아받기 해줄게요. 밑단이 크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다리거나 스친핀 같은 걸로 고정을 좀 한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단까지 박음질 끝냈고요. 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옷 위쪽에 어깨랑 목 쪽 들어갈 끈을 준비를 해 주었고요. 얘는 얇아서 박음질해서 뒤집기에는 좀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림질 좀 해올게요. 자, 이렇게 그냥 바이어스 테이프 만들듯이 접어줬고요. 끝부분은 샘플 보니까 이렇게 말아서 방울처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줬더라고요. 손바느질 해서. 그거 귀여워서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려고 끝에는 처리하지 않고 쭉 박아서 스트랩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끈을 만들어 줬고요. 이거는 원래 고무줄 키울 때 쓰는 기구인데 이걸로 끈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도 팔더라고요. 편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앞판에 V넥 있는 부분 여기에 여밈을 해줄 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쪽에서 매듭을 지을 건데요. 일단 한번 입어보고 이 끈 길이를 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끈도 마저 만들어 줄 건데요. 허리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겉에서 눌러 박아 줄 건데 허리끈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끝에가 마무리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양쪽을 1cm 접어 주시고 딱 가운데에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먼저 이렇게 박음질을 하나 해주고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고 뒤집어서 해서 쭉 박음질 해주도록 할게요. 끈의 끝에 쪽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박음질을 해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피스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위쪽에서 리본 묶어서 위치 잡아줬고 허리벨트는 뒤쪽에서 리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아래로 리본을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너무 투머치여서 이렇게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도 잘 달려 있습니다. 주머니 위치는 지금 조금 밑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원피스의 특징은 이렇게 끈을 조금
조정해서 원피스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바짝 당겨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제 주머니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편하게 주머니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허리 벨트 말고 고무줄로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는 벨트 대신 고무줄을 넣어서 고무줄 원피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피스 마무리 되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